서울을 떠나 로컬에서 진짜 나를 만납니다. 공산성에서 내려다 보는데 조금 자유로운 느낌? 좀 해방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곳에서 우린 또 다른 삶을 상상하고 도전해볼 기회를 갖습니다. 작업실에 개별적인 존재로 왔다가 이 안에서 친구가 되어가는 것. 잠시 머무르고 살아보면서 나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는 여정. 지방으로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불편함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과연 로컬은 로망을 이루어주는 낭만적인 공간일까요? 지역에서 찾은 진짜 나다움. 함께 발견하러 가보실래요? 이번 여행에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는 몸이 가벼운 디자이너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일을 할 때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고 여수 돌산대교 아래 작은 마을. 커다란 캐리어와 함께 나타난 두 남자. 언덕이네. 길이 예상보다 더 좁고 가파른데요. 여느 관광객들하고는 다른 분위기죠? 안 무거워? 걸을만한데요? 와, 다 왔어, 다 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구자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순수미술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같이 오게 된 원대한이라는 친구와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다 왔어, 다 왔어. 캐리어를 끌고 오는 게 아니었어. 그냥 배낭에 오자니까. 이렇게 언덕이 많을 줄 몰랐지. 힘들게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수는 예전에 제가 작업한 F&B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딩 체크도 할 겸 휴가를 못 갔어서 올해는 워케이션 개념으로 여기 유슈 하우스라는 공간을 예약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야, 오, 깔끔한데? 밖이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 깨끗하고 모던한 주방. 이 집의 첫인상은 반전입니다. 오, 여기서 일하면 되겠다. 여기가 거실이야? 응접실인가? 오, LP도 있어. LP를 가져올 거 그랬네? 이거 왜 비닐도 뜯지 않았죠? 건축 접시네. 이접점 선생님이 떴네. 우와, 바다 보이네. 진짜 엄청 호젓하다. 언덕을 올라온 보람이 있네. 여기는 저녁에 진짜 분위기가 좋겠다. 그냥 불 다 끄고 있으면은 고기잡이배 불만 켜져 있을 거 아니야. 오, 예쁘겠다. 오, 엄청 예쁘다. 따라라라, 엄청 좋다. 야, 근데 또 이 옆방이랑은 또 분위기가 다르네?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쓴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둘이 쓰기 아까운데 여기? 형 어디서 잘 거야? 침대가 하나밖에 없네. 가위바위보 좀 해야지. 가서 봐보자. 오, 대박. 야, 여기 한 사람밖에 못 자겠는데? 어떻게 정하지? 가위바위보? 그래, 자, 한 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그럼 제가 여기서 자겠습니다. 좋다. 어차피 거실에서 잘라 그랬어.
근데 눈이 바로 앞에 있어서 진짜 좋기는 하다, 풍경이. 와, 바닷바람 봐. 고개만 들면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진짜 좋다. 이건 뭐야? 창고인가? 어? 오, 바퀴랑 또 연결돼. 오 대박. 와, 의자도 있고. 대박이네. 안팎으로 눈을 사로잡는 풍경. 그런데 이런 데서 일이 잘 될까요? 우와,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바다 바라보면서 일하면 능률이 오를까? 어떨까? 더 잘 될 것 같기는 해. 해봐야겠다. 동네가 되게 오래돼서 걱정했어요. 언덕도 많고 아까 캐리어를 들고 오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와서 봤더니 공간을 너무 잘 고쳐서 내부에서는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외 출장을 가거나 뭐 지방에 갈 일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낮 시간에는 일을 하고서 남은 시간에 좀 돌아다니든지 여행을 하는 컨셉으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여수에서도 그렇게 낮 시간에는 여기서 작업을 하고 시간이 비거나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다른 여수 공간들도 둘러보고 다른 체험들도 해보고 싶습니다. 일하면서 놀기. 워케이션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곳은 비어있는 시골집을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호점을 만들었던 게 남해라는 지역이었어요. 남해까지 오기도 쉽지 않은데 누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한 달 그 이상을 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셨고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둘 늘려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10개 정도 이제 유여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수에 오게 된 것도 사실 굉장히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여수에 이제 그런 공실 상가들이 많은데 거기를 이제 어떻게 채워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에 좀 내려와서 이런 빈 공간들, 빈 상가들을 어떻게 같이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주셨고 이런 공간들을 또 찾는 사람들이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거주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런 집들을 이제 여수에 기획을 하게 됐던 거죠. 같은 재료라도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작품이 되는데요. 자명 씨는 오늘 좀 색다른 곳에 작업실을 마련했습니다. 바쁜 풍경들이 좀 없어서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더 많은 생각들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일에선 연결돼 있어야 하는데요. 이곳의 업무 환경 어떤가요? 우선은 인터넷이 빵빵하게 잘 터져서 데이터 전송에 문제가 없고요. 의자도 편하고 책상도 넓고 그래서 우선은 작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밖에 풍경이 좀 계속 눈을 끌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작업하면 또 어떨지는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과 휴식의 공존, 두 남자의 일주일 기대가 되죠? 여수 시내를 구경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메뉴가 나왔습니다. 계란밥과 엄청 푸짐한 간장게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역시 먹방부터. 여수의 명물인 쑥 아이스크림이랑 딸기 아이스크림을 따로따로 주문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수 곳곳을 자유롭게 즐겨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데요. 여행을 통해 다른 듯 닮은 서로의 모습을 알아갑니다. 오늘은 드디어 날이 개어서 해가 뜨고 밖에 섬들도 보입니다. 이틀 만에 보는 쨍한 바다. 대한 씨는 반가운데요. 안에선 자명 씨가 급하게 작업 중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빨리 일하시고 점심에 나가야 되니까 얼른 일하세요.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배들이 자꾸 지나가가지고 쳐다보느라고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 시작도 안 했으면서 진짜 일을 하려고 하는 놀면서 일하기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일거리를 잔뜩 싸매고 왔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려고 노트북을 펼치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저는 그 잔잔한 풍경 덕분에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일을 내려놓고서 바다를 관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야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바다가 밤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돌아다니기로 했죠. 대한 씨가 작년에 공간 디자인에 참여했던 카페를 찾았습니다. 바다를 따라 탁 트인 실내가 인상적인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싶던 공간이 이제는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브랜딩 작업을 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차고 또 이야기들이 차고 안에 있는 그런 집기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가 바다랑 어우러지면서 이제는 안도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5년, 10년도 기대가 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틈틈이 여수에 대한 인상을 남기는 대한 씨. 일과 쉼의 경계를 느슨하게 했던 며칠간의 경험 어땠나요? 일하는 것과 쉬는 것과 노는 것이 합쳐진 경험을 오랜만에 하게 되었는데요. 일할 시간에 놀고 싶고 놀 때도 일 생각나고 이래서 이게 머리가 복잡하면 어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제가 쌓아놓은 이런 많은 것들이 쌓여있는 집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물건들을 바라보거나 방들을 바라봤을 때 다른 생각들이 들지 않은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쉬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좀 꼬이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명 씨는 거실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친구이자 동료인 대한 씨와 함께한 시간. 순간순간 느낀 감정들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 감정을 복잡하게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고 서울에서 내지 못했던 짜증도 냈었고 그래서 감정을 복잡하게 드러내도 크게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에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여정이 더 깊게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수에서의 마지막 밤. 아니 이걸 좀 잘라야 돼. 남은 아쉬움을 푸짐한 남도 음식으로 달래봅니다. 그래서 해물삼합 먹어본 적 있어? 아니 처음 이게 낙지가 아니라 아까 돌문어라 그랬어. 돌문어 삼합이구나. 요거는 서대회? 서대회 무침 해물 모듬.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렸어? 차린 건 많지만 맛있게 드세요. 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끓인 건 우리가 했으니까. 손질만 안 했을 뿐.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동료들끼리 서로 돈독해지는 이 시간. 수상한데?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 아닐까요? 밤바다의 낭만을 찾아 새로운 영감을 찾아 바다로 출근한 일주일. 대한 씨의 워케이션은 어땠나요? 저쪽 바닷가에서 집을 바라봤을 때는 집 바로 뒤에 돌산대교가 뿔처럼 솟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재밌는 풍경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느낄 수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는데 워라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밸런스가 있는 삶을 사는 게 좋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매일매일 쉬는 게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며칠은 도시에서 살던 그 삶과는 좀 다른 속도로 살아보는 게 저한테 제일 값진 경험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명 씨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죠?
제가 처음에 이 여수에 왔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이 주황색의 지붕, 그리고 바다의 그 노을색이 스며들 때쯤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다의 색깔, 이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불러일으키는 희열 같은 것들이 새로운 도시, 다르게 변모된 공간들을 경험하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새로운 오프라인에 있는 공간들로 로그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 스며든 공간에서 벗어나 제대로 쉬고 일에 집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워케이션 하우스는 어떤가요? 지역에 머무르면서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을 알아갑니다. 소도시에서 짓는 나를 위한 삶. 오래 볼수록 더 아름다운 생생한 로컬 라이프. 지금 시작합니다. 조용했던 공주 원도심에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얘는 요거 직접. 전국 각지에서 온 이들은 지딱 캠프 참가자들. 그런데 수업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좀 지역살이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마침 제가 딱 가고 싶어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디테일한 수업들이 많아가지고 만족스러웠어요. 지역살이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쉽사리 알기 힘든 노하우를 알려주는 지딱 캠프. 로컬에서는 특히 이 생활 근육을 키우는 수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대도시나 혹은 신도시의 생활들은 그런 기술들을 전혀 몰라도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방으로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불편함 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엄청난 무슨 시공과 설계와 전문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면대에 수도꼭지 바꾸기, 문에 문고리 바꾸기, 벽에다 선반 박아보기, 네, 그런 것들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난 저런 거 못해, 돈 주고 사람 불러야 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져야지만 전국 어디를 가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골에서 살아보는 것을 넘어 본격적으로 도시의 습관을 버리고 로컬의 방식으로 살아보는 지딱 캠프.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로컬의 공간, 문화, 그리고 독립을 위한 콘텐츠를 배우게 됩니다. 아침부터 공주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캠프 참가자 대근 씨. 공주의 상징, 공산성을 찾았는데요. 갈만한 장소가 있는지 로컬 분들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옛날부터 이 공산성보다 높은 건물을 못 짓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성 위에 올라가면은 한눈에 들어 보이는 마을 전경을 볼 수 있다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도심 속에만 생활을 보냈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공산성에서 내려다 보는데 조금 자유로운 느낌, 좀 해방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핸드폰을 보며 걷거나 뭐 버스에서도 이어폰을 안 끼면은 대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전자기기에 갇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재민천을 걷는데 아무도 이 이어폰이나 핸드폰을 만지면서 걸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좀 마주하고 진짜 오프라인으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면 여느 여행들과 다르지 않을 텐데요. 기록을 통해 어느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과제, 약간 숙제 같은 개념으로 일기를 거의 매일 썼습니다. 약간 기록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평소에는 도심 속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일만 저희가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 여기는 특별하지 않더라도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제 활동을 하였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도 이곳에선 의미가 생깁니다. 저는 여기서만큼은 사진 작가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는 솔직히 이루기 어려운 꿈인데 이 로컬에서만큼은 제 사진을 기록하고 이러한 사진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대도시에서의 삶은 잠시 접어두고 사진 작가로 변신한 대근 씨. 이번 체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선을 찾게 됐습니다. 공주 원도심 한켠에 자리한 작은 책방. 캠프 참가자 유진 씨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가가 책방이라고 하는 책방인데요. 여행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르는 그 독립서점으로 알고 있어요. 공주에 먼저 정착한 선배가 만든 공간. 유진 씨에게 이 책방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도 독립서점을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는 독립서점을 어떻게 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이 상주하지 않고 그냥 무인으로 자기 공간을 꾸려가는 게 저는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제 공간을 만들고 싶고 제 일을 하고 싶어서 그거를 좀 꿈꾸면서 좀 여기에서 영감을 얻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공주 곳곳을 여행하며 로컬의 진짜 매력을 알아가는 여정. 흔한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사소한 것도 들여다볼 줄 아는 나를 발견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뭐 사랑스럽다 이런 내용인데 공주라는 도시를 몰랐다가 근데 여기 우연히 오게 돼서 공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오래 보고 들여다보니까 공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공주의 곳곳을 곱씹어 볼수록 이곳의 사람들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한 발 담근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평소 말을 안 걸던 동네 사람들한테도 말을 한번 걸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지역과 접근하는 자신의 노력을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간 공주에서 부대 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새 친해진 우리입니다. 각자가 경험한 이곳의 매력을 나눠보는데요. 주변에 제 대학생들
밖에 없어서 약간 되게 시야가 어떻게 보면 당장의 졸업이라든지 취직 그런 거에만 눈앞의 것만 금급한데 다른 이미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실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좀 더 시야가 되게 넓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여정. 누군가에게는 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진이 돼서 그렇게 또 하나의 내가 됐습니다. 지방에 와서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결국은 스스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외부에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니님이 진행하고 계신 클래스가 바로 지역에 와서 생활을 할 때 나만 갖고 있는 콘텐츠가 뭐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콘텐츠화하는 작업들, 본인 공간을 만들고 본인 기획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주에 정착한 선배와의 진솔한 대화. 내가 과연 로컬에 어울리는 사람일지,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 24살에 졸업해, 26살까지 취업해, 이제 30살 되니까 결혼해. 약간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그거에서 조금 탈피하고 싶고, 회사라는 조직에서만 제가 쓰여지고, 뭐, 그걸로만 나를 설명하고 그랬는데, 좀 그거 외에도 좀 나를 설명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캠프를 끝났을 때. 저는 이번에 여행을 온 목적이 일상을 낯설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충전을 바탕으로 제가 5년 동안 거주하던 곳이 이제 낯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을 때 이제 너무 익숙한 풍경이기보다 오랜만에 오니까 낯설다, 이러한 느낌을 마주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낯선 곳에서의 일주일. 나도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합니다. 오래된 도시 공주는 로컬에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들로 점점 활기를 띱니다. 캠프 마지막 수업. 참가자들은 각자 체험했던 공주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꿈꾸던 공간을 그려봅니다. 맞죠? 아니다가 아이스크림집을 봤는데 미리 오전에 잘 그리시네요. 자신들만의 어떤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은 욕구는 사람들의 밀도가 높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수도권 안에서 어떤 공간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로컬 공간이라고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간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컬에서 기회를 찾은 참가자들. 나만의 속도와 시선으로 공주를 마주하다 보니 이제 제법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명확하고 주제가 좀 명확한 프로그램은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공부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일주일이란 기간이 누구한테는 좀 짧을 수 있지만 그게 저처럼 좀 다양한 지역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 번쯤 해보면은 되게 그 생각이 확장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주에 와서 조금 더 그 꿈이 커졌던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에서 서로가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치열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공주에 와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의 동네가 저한테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로컬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 공간들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면서도 그리고 서로 얘기하면서도 친해지는 그런 공간이 살면서도 정말 가장 좋은 모습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다고 정작 말은 하면서도 나랑 결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욕구가 있구나. 그러면 당신들이 몰랐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아지트 같은 장소를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 나는 그걸 보는 게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도시를 떠나 공주에서 나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결이 같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죠. 나와 닮은 당신, 이곳으로 놀러 오실래요? 복작복작했던 서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여유를 즐기는 아침. 이곳 공주에 와서 보니 행복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공주시에서 미정 작업실 일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허미정입니다. 공주에서 산 지도 어느덧 3년째. 어떻게 이곳에서 지내게 됐나요?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공주 직전에 다른 소도시에서 2년 동안 삶을 경험을 했고 다음 도시로 어디에서 삶을 꾸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찮은 기회에 여행을 왔던 공주에서 인연이 닿아서 정착을 하게 됐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대도시보다는 소도시와 조금 더 삶의 속도와 규모가 맞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느슨한 듯하지만 촘촘한 삶의 방향. 문득 그녀의 하루가 궁금해집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출근길 발걸음마저 가벼운데요. 저는 하루도 같은 길로 가지 않는데요. 골목골목 보다 보면 수십 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골목 구석구석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정함이나 아니면 집주인이 골목을 가꾸는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주 원도심이 가진 매력이 그건 것 같아요. 소도시에 사는 재미는 또 있습니다. 저 출근길에 커피 사러 왔어요. 그래요. 안부를 건네는 이웃이 있다는 것. 공주가 주는 정다운 선물입니다. 아침을 했니? 네, 먹었어요. 잘 챙겨 들어. 감사합니다. 워낙 사장님 부부 네 분께서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시는데 저에게 건네시는 말이나 아니면 문득 베푸시는 배려 같은 것들에서 저에게 써주시는 다른 마음 씀씀이가 좀 느껴져요. 보이지 않는 마을의 분위기가 있어요. 이 마을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런 분들이 오래 남아서 정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이끌렸을까요? 미정 씨도 이곳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열었습니다. 작업실 오픈 준비가 한창인데요. 냉장고를 빼곡하게 채운 음료들도 다채롭습니다. 제가 맥주를 주로 큐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 입에 맛있는 맥주를 들여놓는다는 기준이 있어요. 취향은 다양하니까 근데 제 취향에 맞아야 하는데 공주살이 2년 만에 취향 가득 자신만의 공간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녀는 작년만 해도 공주에서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공주 마을살이를 기획하고 더 깊게 이곳을 경험하는 일을 했죠. 저는 그 회사를 진짜 오래 다닐 줄 알았어요. 최소 2년은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저의 공간을 다시 운영하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 있었어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던 미정 씨는 4년 전 순창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항상 나랑 비슷한 결이 맞는 친구를 만들 수 있어. 제니가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에서 좀 신기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벅차한다는 순간을 여러 번 느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기에 털을 잡게 된 계기도 운명 같았죠. 지인이 제가 살고 있는 공주에 여행을 오셨어요. 그러면서 원도심의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태국에 있는 어느 작은 식당처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 미정 씨가 작은 공간 하나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알아보던 와중에 이 공간이 나타나게 됐어요. 전화를 바로 했더니 그저께 제주도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고 말면 될 일인데 이 건물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퇴근하고 밤에 와서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뭘 할지 모르겠는데 나 여기 계약을 해야겠다. 덜컥 저지른 일이지만 사실 믿는 구석이 있었다죠. 바로 동네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에 쪼개지는 기미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이게 틈이 벌어지거나 하는 그런 기미겠죠. 그럴 때는 되게 유심히 한번 보는 거죠. 나 유심히 안 볼 것 같은데. 우리 공간 만들 때도 뭐 페인트 칠하는데 조금 보조 작업 해준다거나 뭐 이런 조금만 짜잘한 일들, 근데 약간의 공부가 필요한 일들, 그런 일들을 가끔 도와드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먼저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혼자서 못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아마 그런 경험들 때문에라도 무슨 필요한 게 있냐, 도와줄 게 있냐고 물어보면 또 선뜻 도움을 또 청하니까 도움을 주고받는 게 좀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웃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완성된 공간. 어느 곳 하나 미정 씨와 친구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습니다. 취향 따라 읽기 좋은 책에 두런두런 놀기 딱인 널따란 책상. 어라, 비밀스런 방까지. 보면 볼수록 이곳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여기 뭐 하는 데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보세요. 여기는 이름처럼 정해지지 않았어요. 와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면 되고, 혼자 오시는 분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트북 가져와서 정말 본인 업무를 보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제가 가장 지향하는 것은 공주에 오시는 여행자, 공주에 살고 계시는 로컬 분들이 작업실에
개별적인 존재로 왔다가 이 안에서 친구가 되어가는 것,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펼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여우비와 함께 작업실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특정 순간 모습 감정들을 한 개 아니어도 돼요. 여러 개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실에서 열린 기록하기 수업. 미정 씨가 강사로 나섰고 참가자들은 일주일간 공주를 여행한 소감을 하나씩 적어봅니다. 루이스 에두아르도 저는 기록을 내가 오늘 느꼈던 감정을 더 솔직하게 나만 볼 수 있는 것에 쓰다 보면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살이를 오셔서 기록을 하셨던 분들에게도 사실 글을 잘 쓰는 스킬을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뭘 써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질문과 툴을 많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조금은 서툴지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곳. 어느 날 문득 기록을 해야겠다는 필요가 들면 미루지 말고 그날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글쓰기 내지는 사진, 그림과 같은 것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처음 만났지만 편안하고 다 좀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분들이어서 네트워킹을 함께 하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뽐내거나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록, 나를 토닥이고 위로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록을 계속 해야겠다는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지금의 나를 위한 기록. 나를 좀 더 들여다보게 하고 내면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수십 시간의 생각들이 담긴 책이 됐습니다. 미정 씨는 이 기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차곡차곡 모았는데요. 그 중에 몇 분이 워크숍 이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의 감정이나 내 주변에 일어났던 이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걸 기록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을 붙잡는 기록을 남겨야 할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하면서도 나 혼자 즐거워서 했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일까? 기록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는데 나의 의도와 진심이 잘 가서 닿았구나라는 안도가 와줘서 말로 꺼내줬다는 고마움, 그런 것들을 진하게 느낀 한 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작업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도 합니다.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태울 수 없는 오시는 분들에게 잠깐 사연을 듣고 그 사연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더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다 적고 모든 내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심야 책방이 열린다고 해서 그러면 책방 놀러 갈래? 이렇게 된 거죠. 두 분이 나간 덕분에 제가 독차지를 했거든요. 너무 좋다. 이건 달밤에 만난 친구 얘기, 심야 책방에서 만난 친구 얘기. 아는 사람은 공주의 예쁜인데 얘는 또 친구를 데려왔네. 알아서는 찍고 빠져줘서 다행인데 그러려면 나가서 술이나 먹지.
아니 그래도 빨리 나가자.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와의 그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를 너무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대박, 진짜 어떡하지? 앵콜. 당시의 감정을 노래로 기록하다 보니 이곳에 온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재능을 가진 친구들, 그런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공간에서 펼쳐보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 작업실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라는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계속 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지역에서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 미정 씨. 그에게 솔로 하우스는 어떤 공간일까요? 내게 솔로 하우스는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나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때 다시 한번 나를 깨고 또 나다워줄 수 있고, 자신만의 아지트를 한 개쯤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